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EBS 수능 특강 문학교재에 실려있는 박일로의 선상탄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교재 69조 적용학습 8강의 작품입니다. 이 박일로 하면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작품은 선상탄 말고 누앙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원래 누앙사는 여러분들 누앙사는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안빈낙도가 주제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오니까 결국 노비들도 분수를 잃어서 결국은 본인이 혼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주인한테 소 빌리러 갔다가 결국 거절당하니까 농사 때려치고 나는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겠습니다 라고 쓴 게 누앙사입니다. 이 누앙사의 안빈낙도는 여러분들 안분지족하고 좀 구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분지족은 여러분들 원래 분수에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안빈낙도는 여러분들 가난을 편히 여기고 도를 즐긴다. 결국 가진 거 더럽게 없는데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 안빈낙도의 뜻은 정확히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앙사면 안빈낙도. 그 다음에 선상탄이라는 작품을 볼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단어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지정? 우국지정. 우리 여러분 관동별곡을 공부한 사람들은 우국지정이나 영군지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결국 이 선상탄의 핵심은 여러분들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두의 풀이를 정확하게 해서 전체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현대어 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구체적인 한자어까지 내가 뜻을 다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어휘들을 좀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고전 시간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는 그래서 현대어 풀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어휘들은 여러분들 좀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 설명을 하겠습니다.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중심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원래 가사는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3, 4조 연속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산문과 운문에 조하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원래 가사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선상탄을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줄 테니까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줄거리로 돼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니 주사는 여러분들 요즘 말하면 이제 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군. 그래서 늙고 병든 몸을 자기 자신이죠. 시적 화자가 늙고 병들었는데 임금님께서 나를 해군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을사년 여름에, 사마란 말은 여름이란 뜻입니다. 을사년 여름에 진동령이라는 곳에 내려왔어요. 어디에 왔다? 부산에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임금님이 늙고 병든 나를 해군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을사년 여름에 나는 부산에 내려오니 관방중지에 변방의 중요한 땅입니다. 변방의 중요한 땅에 병이 있다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앉아있을 수 없다 이 뜻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무슨 법이 쓰였다? 서리법이 쓰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관방중지란 말은 변방의 중요한 땅.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 군사분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과 북이 이제 대치되어 있는, 알았죠? 군사분계선. 거기에서 이제 한 젊은 아이가, 됐죠? 군대 가서 총을 들고 경계를 딱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죠? 늙고 병든 몸을 수군으로 보내시니까 을사년 여름에 진동령에 부산에 내려왔어요. 관방중제, 변방의 중요한 땅에 병이 있다고 내가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일장검,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 요즘 병선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군함 아니겠습니까? 병선에 구태에 올라서 여기 좀 뭔가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됐죠? 대마도를 굽어본다는 건 여러분 일본을 경계하는 겁니다. 알았죠?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됐죠? 배를 타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까 바람 따르는 황우는, 됐죠? 누런 구름은 원근에 멀리 가까이 쌓여있고 아득한 물결은 긴 하늘과 한빛입니다. 배 위에 딱 있으면 여러분 위에는 뭐가 누런 구름이 있고, 알았죠? 그 밑에는 수평선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 딱 타고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서사 장면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간단하게 줄이면 결국 배를 타고 결국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지를 뭐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총 들고 여러분 북한이 혹시 우리 남쪽을 쳐들어오지 않나 라고 군인이 경계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서사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늙고 병든 몸을 수군으로 보내므로 을사년 여름에 부산에 내려오니까 변방의 중요한 땅에 병이 깊다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 서리법. 일장검 칼을 비스미 차고 병선에 구태올라. 병선은 배입니다. 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까 바람 따르는 황후는 원근에 쌓여있고 아득한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이다. 여기까지가 서사다. 이해된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황혼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표현기법이 쓰였느냐를 요것만 알면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 누런 구름과 푸른 바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쓰였다? 색채의 대비가 쓰였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고 이 황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원래 선상탑 말고 면항정가에도 나옵니다. 결국 넓은 들에 황혼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건 이 황혼이 누렇게 익은 곡식을 비유할 때도 쓰이고요. 여긴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위에 누런 구름이 떠 있는 겁니다. 이 황혼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기운, 전운을 상징할 수 있다. 됐죠? 긴장감이 돈다는 겁니다. 긴장감. 알았죠? 그래서 하늘에 누런 구름이 있고 수평선이 다 보이고 배 위에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도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황혼이 바로 전쟁의 기운, 전쟁의 기운을 상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서사입니다. 결국 이렇게 배 위에서 일본을 경계하다가 이제 갑자기 딱 생각하니까 어떤 개놈의 새끼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배 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만든 거야. 그래서 배를 만든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 밑에 보면 이거예요. 선상에 배 위에서 배회하면서 옛날과 오늘날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헌원 씨를 원망합니다. 됐죠? 이 헌원 씨가 바로 배를 만든 임금입니다. 됐죠? 그래서 헌원 씨를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원망해? 대양이 망망한데 아니 바다가 아득한데 천지에 둘렀는데 됐죠? 오케이? 아니 진실로 배가 아니면 됐죠? 진실로 배가 아니면 어떤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 위를 배회하면서 옛날과 오늘날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헌원 씨를 원망합니다. 됐죠? 바다가 아득하여서 천지에 둘렀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 만리밖에 어느 오랑캐가, 이 사이는 오랑캐입니다. 어느 오랑캐가 엿보겠습니까? 엿볼 수 없다. 서리법이죠. 무슨 일을 하려고 배를 만들기를 비롯하였는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헌원 씨한테. 만세천추의 천하에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서 보천지하에 온 세상에 백성들의 원망을 조장하였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휘가 조금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의미를 좀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내가 지금 배 위에서 일본을 경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씨 어떤 개놈의 새끼가 배를 만든 거야. 배만 없었으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겠어? 이런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본사 일은 헌원 씨를 원망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서사 첫 번째는 배를 타고 일본을 경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사 첫 번째로 가면 결국 헌원 씨를 뭐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구나. 요 중심 내용만 정확하게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헌원 씨 원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어집어 깨달으니까 이 어집어란 말은 여러분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깨달으니까 진시황이 또 잘못이 있다. 어떻게 보면 헌원 씨보다 진시황이 더 나쁜 새끼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일본 땅에 보냈냐. 그 일본 땅에 보낸 그놈들이 왜적이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진시황을 원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젊은 사람이 군대에 가서 결국 이제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경계를 쓰고 있고 총을 들고 경계 쓰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개르무 새끼가 총을 만든 거야. 총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겠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의 탓입니다. 왜? 배가 비록 있다 하지만 헌원 씨가 배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놈을 만들지 않았다면 됐죠?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 진시황이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외적을 만들지 않았다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결국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결국 불로초 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정착. 알았죠? 그리고 그놈들이 외놈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결국 빈배만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결국은 진시황이 결국 불로초 구하려고 일본에 사람을 보냈고 그놈들이 바로 외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밑에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 동료를 됐죠? 젊은 남녀를 그대도록 들여서 해중에 바닷속에 모든 섬에 끼치기 해결하기 어려운 적 누구겠어요? 외적이죠. 해결하기 어려운 적을 남겨두고 풍분한 분한 수치와 모욕은 중국에까지 미치지 않는가. 진시황 이 사람아, 당신이 불로초 구하려고 일본에 사람들을 보냈잖아. 됐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에 정착해서 외적이 됐잖아. 그래서 그 외적은 결국 해결하기 어려운 적이 됐고 결국 이 외적들의 결국은 침범이 결국은 이 수치와 모욕이 우리나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너희 중국에도 미치지 않느냐. 도대체 얘 왜 만들었냐 이 얘를. 됐죠?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진시황 원망하는 겁니다. 진시황. 됐죠? 자, 처음부터 다시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 비록 있다 하나 외적을 아니 만들었던들 일본 대마도에서 빈배가 절로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다. 서리법이 많습니다. 이게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남자 여자를 그대도록 들여다가 아니 바다의 모든 섬에 결국 남자 여자를 보내요. 왜? 불로초 구하려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적을 남겨두고 분한 수치와 모욕이 결국 중국에까지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시황을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요약이 되잖아요. 나 지금 배 타고 대마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됐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헌원 씨가 원망스러워요. 근데 헌원 씨보다 더 나쁜 놈은 진시황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장생불사역을 얼마나 얻어내어서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가. 진시황이 너 도대체 얼마나 살았니? 밑에 남하고 남처럼 죽어가니 불로초가 유익한 줄 모르겠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생각하니까 서불의 무리들이 심하다. 이 서불이 바로 누구냐면 불로초를 구하러 간 신하입니다. 서불의 무리들이 심하다. 아니 신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망명도주한단 말인가. 됐죠? 근데 결국 얘가 불로초를 구하러 갔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망명해버린 거지. 나 불로초 못 구했는데 중국에 오면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자. 그래서 결국 서불의 무리들이 심하다. 아니 가까운 신하가 돼서 어떻게 망명도주한단 말인가. 됐죠? 아니 신선을 못 보면 그냥 빨리 돌아오지. 됐죠? 만약에 신선을 보지 못하고 빨리 돌아왔다면 주사의 이 실험을, 주사는 바로 누구냐면 화자지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나의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이 실험은 전혀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본사 2입니다. 그래서 본사 2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진시황을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남겨두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 출제되면 읽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본사 2다. 그 다음에 두어라. 기왕불구다. 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자. 됐죠? 기왕불구다.
아니 기왕불구 옛일을 말해서 무엇하리요. 됐죠? 속절없는 시비는 다 후리쳐 던져두자. 잠사 가고 깊이 생각하니까 내 뜻도 고집스럽다. 내 뜻도 좀 잘못됐다.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래, 이 황제는 헌원 씨입니다. 헌원 씨가 배를 만든 것은 잘못된 줄 모르겠다. 장안이가 강동에 가서 가을바람을 만난들 편주, 배가 아니 타면, 알았죠?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흥이 절로 나며, 여기까지. 알았죠? 그래, 헌원 씨 배 만든 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래, 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장안이가 강동에 가서 바닷가에서 흥을 절로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근데 배가 없었으면 이런 흥은 나올 수 없다. 근데 배가 있었기 때문에 장안이가 즐겁게 배에서 바다를 구경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삼공도 아니면, 삼공은 여러분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을 뜻해요. 영의정, 우의정, 삼공도 아니바끌 제일강산에 부평초 같은 어부의 생활이, 어부 생활이 이력주가 아니면, 배가 아니면 어찌 어부 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게 이해됐죠? 그럼 결국 배가 있었기 때문에 풍류도 즐길 수 있고, 배가 있었기 때문에 어부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사 세 번째에서는 그래, 배가 그래 나름대로 뭐가 있다? 배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으니까 헌원 씨나 누구를, 진시황을 굳이 원망할 필요 없다. 됐죠? 그래서 배는 분명히 어부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풍류도 즐길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배는 분명히 이런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가치가 있다. 근데 밑에 뭐 이런 일 보건대 배를 만든 격식이야 지극히 묘한 듯 하다마는 어쩐지 우리 무리는, 알았죠? 그러니까 배가 분명히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어쩐지 우리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 됐죠? 군함이죠. 배를 타고 밤낮으로 빗기 타고 인풍영월하되, 됐죠? 인풍영월이란 말은 바람도 세고 달도 맞으면서 결국은 풍류를 즐기려고 하되 흥이 전혀 없는구나, 이런 뜻이야. 근데 결국 분명히 배는 풍류도 즐길 수 있고 어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배인데, 우리도 분명히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됐죠? 우리는 전혀 흥을 느낄 수 없다예요. 이게 결국 배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배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아니 지금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러분 지금 경계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풍류를 즐기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배가 원래 만들어진 가치는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거나 또는 어부 생활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서는 풍류를 즐길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다음, 서길의 주중에는, 과거의 배에는 배반, 술잔이 낭자너니. 오늘날의 배에는 대검과 장창뿐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대구가 쓰였죠. 그 다음에 뭐가 쓰였다? 과거와 현재의 뭐가 있다? 현재의 대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배에 술잔이 낭자했어요. 근데 지금의 배에는 대검과 장창뿐이다. 이 둘이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한 가지 배인데 모든 배가 다르네. 됐죠? 옛날의 배는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배였는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는 풍류를 즐길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아니 그간의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않네. 여기까지가 본사. 본사 4에서는 여러분 결국 현재 자기의 처지를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배는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탔는데 지금 우리가 타는 배는 풍류를 즐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때때로 머리 들어서 북신을 바라니, 북신은 임금 계신 곳입니다.
때때로 머리 들어서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근심 많은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에 떨어뜨립니다. 이 노루가 뭘 상징하겠어요, 그럼 결국? 아니, 임금님 계신 곳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노루가 상징하는 게, 늙은이의 눈물은 바로 우국지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동방의 문물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당송 중국에 떨어지겠습니까? 많은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에 떨어지진 않는데 국군이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해추흉모에, 됐죠? 해추흉모에 외적의 흉악한 모략, 이런 뜻이에요. 외적의 흉악한 모략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있어.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있어. 100분의 1가지도 못 씻어버리거든. 이 몸이 무상한들 신하가 되어 있어. 이런 뜻이에요. 됐죠? 이 몸이 무상한들 신하가 되어 있어. 궁단이 길이 달라서,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서,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서 지금은 비록 임금을 못 모시고 늙었지만, 됐죠? 늙었지만 나는 한 번도 우국단심은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 즉 결국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 그래, 나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 됐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 흐름을 딱 보세요. 임금님이 나를 해군으로 임명해서 배 타고 일본을 경계합니다. 어떤 개새끼가 배를 만들었죠? 그거보다 더 나쁜 새끼는 진시황이네요. 아이, 그래, 원망할 필요 없어. 배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타는 배는 옛날의 배하고는 좀 달라. 하지만 그래도 나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거야. 이렇게 써는 거예요, 여기까지. 흐름 알겠죠, 이제? 흐름 알겠죠? 이 흐름을 알아두란 말이에요, 흐름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강제 개운 장기는, 됐죠? 분한 마음은, 이런 뜻이야. 분한 마음은 노익당하다마는 늙을수록 더하지만은 조그만 이 몸이 병중에 들어있으니까 얘는 계속 병이 있대요. 병이 있다, 병이 있다. 늙고 병 들었다. 됐죠? 근데 조그만 이 몸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설분실원이 분한 것을, 원한을 씻거나 분함을 씻는 것이 어려운 듯 하지만은, 됐죠? 어려운 듯 내가 늙었어. 늙을수록 일본에 대한 적개심, 분한 마음은 더해져. 알았죠? 근데 나는 지금 늙고 병 들었어. 그래서 지금 이 분함을 씻고 싶은데 씻을 길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죽은 제갈공명도 살아있는 중다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발 없는 손빈도요, 방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죽은 제갈공명도 살아있는 중다리를 쫓았고 발이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어요. 나는 근데 수족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목숨도 있어요. 알았죠? 근데 내가 왜 서절구투, 요 말이 여러분, 개 같고 쥐 같은 외적,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에 일본에 대한 무순심이 아주 강하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개 같고 쥐 같은 외적을 적으나마 저을소냐, 조금이나마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뜻이. 절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일본에 대한 아주 적개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됐죠? 나 늙었어요. 그래서 분한 마음은 늙을수록 더해요. 근데 나 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한 마음을 씻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은 제갈공명도 살아있는 중다를 쫓았어요. 그 다음에 발이 없는 손빈도 누구를? 방연을 잡았어요. 근데 나는 손발이 다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목숨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일본을 두려워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상황 이해되죠, 이제? 상황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9, 10월 상풍에, 됐죠? 9, 10월 상풍에, 서리바람에 낙엽같이 일본 놈들을 해치겠다는 뜻입니다. 쳐들어오기만 해봐. 그래서 이 앞에 다시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비선에 나는 배에 달려들어서 선봉을 치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 알았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배 있죠? 선봉에 있는 배를 그냥 한 방에 낙엽같이 해치면 일본도 그냥 물리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는 배에 달려들어서 선봉을 치면 9, 10월 서리바람에 낙엽같이 일본을 해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7종 7금을 우린들 못하겠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7번 놓아주고 7번 잡는 것을 우린들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서리법이야 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야. 놓아줬다가 잡고 또 놓아줬다가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일본은 우리의 적이 돼 적수가 될 수 없다.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본사육입니다. 그래서 이 본사육에서는 뭐가 주로 나타나 있어요? 일본에 대한 무슨심이 아주 강하고 적개심이 강하고 일본에 대한 무슨 감이 강해? 야 너희들 쳐들어오면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이 자식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한 다음에 흐름을 좀 알란 말이야. 배에서 일본을 경계합니다. 헌원씨를 원망하고 진시황을 원망하다가 배는 그래도 나름대로 풍류와 흥을 즐길 수 있고 어부 생활을 있게 하는 가치가 있어. 하지만 현재 내가 타고 있는 배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던질 거야. 됐죠? 충성을 다할 거야. 일본 놈들 자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그럼 마지막 이제 결사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전체 흐름이 이제 머릿속에 남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대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상탄을 공부하고 나면 이 흐름은 여러분들 알아두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밑에 볼까 이제? 준피도이들아! 이게 누구겠어요 이제? 외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외놈들아 항복해라. 됐죠? 항자 불살이다. 항복하면 죽이지 않는다. 너희들을 구태여 내가 섬멸하려고 하겠느냐. 우리나라 임금의 덕이 됐죠? 욕병생 함께 살고자 한다. 그러니까 태평천하에 요순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함께 지내자. 야 항복해 이 자식아. 그리고 우리 임금의 덕이 아주 덕이 많으신 분이니까 너희들하고 함께 살자고 하니까 항복하고 우리하고 태평성대를 한번 누려보자. 이런 뜻이에요. 1월 광하는 됐죠? 해와 달빛은 조부조 아침마다 밝거든. 전선 타던 됐죠? 전쟁을 위해서 배를 타던 우리 몸도 이제 고깃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추월충풍에 됐죠?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서 배에 여러분들 야야 이제 지금까지는 전쟁을 위해서 배를 탔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항복하면 전쟁 다 끝내고 배에서 여러분 그냥 하늘을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고 싶다예요. 알았죠? 그래서 성대 해불양파를 태평성대 다시 보려고 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뭐 해불양파가 여러분들 결국 바닷물이 잔잔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성대 해불양파면 그냥 태평성대 이런 의미입니다.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그러니까 빨리 뭐해라? 항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선상탄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는 뭐를 권유하고 있어요? 항복을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흐름이 다 나오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게 서사본사 결사로 되어 있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경계하면서 결국 헌원씨 원망하고 진시황 원망하다가 결국은 우국단심, 우국지정을 다짐하고 결국 일본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작품이구나. 전체적인 주제가 그래서 다 나라를 걱정하는 시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기역은 여러분들 황운과 창파가 색채의 대비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유사한 구절을 반복했다.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서 현재의 상황을 부각시켰다. 됐죠? 옛날에 배는 풍류를 즐겼는데 지금 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는 문장이 어순, 도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뭐가 답이다? 3번이 답이다. 디귿이 여러분들 뭐죠? 디귿의 내용은 시시로 때때로 머리 들어서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며 근심이 있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구석에 떨어뜨린다 이 뜻입니다. 여기 도치법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죠? 체념도 아니죠. 결국 눈물을 떨어뜨리는 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3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은 의문형 문장을 활용해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썼다.
그래서 리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죠? 궁다리 길이 달라 지금은 모시지 못하지만 우국단심은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없다죠.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국단심이 핵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낙엽이란 단어를 통해서 외적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가 되고 전체적인 상황 이해가 되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2번 문제는 노계 박일로가 있습니다. 이 작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조선의 혼란기 16, 17세기에 걸쳐 작품을 썼어요. 그럼 다른 양반과 달리 특이하게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참전을 했어요. 됐죠? 이러한 경험 때문에 박일로의 작품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모도 있고 묘사가 나타나고 외적에 대한 분노도 있고 적개심이 있고 여기 다 있죠. 선상타는 박인호가 부산의 통주사 부임하여서 국경을 지키면서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쟁과 관련한 관념적인 접근을 좀 하고 있다는 것. 결국 이제 문제 해결을 좀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헌원 씨를 원망하거나 진시황을 원망하는데 이제 관념적 접근이라는 건 쓸데없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원 씨를 원망하고 진시황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지요. 결국 이제 추상적인 그냥 원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씩씩한 기상을 살려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있고요.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잘하면 이제 어디에 이런 게 들어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진동령에 내려와서 병이 깊더라도 앉아있지 못하겠다는 것은 전란 현장에서 책임감을 엿볼 수 있죠. 대마도를 굽어보죠. 그리고 배를 처음 만들었던 헌원 씨를 원망하는 것은 이건 관념적인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원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이렵주, 배. 이렵주는 여러분 이 배가 있기 때문에 어부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이렵주와 비교하면 판옥선을 타면서 느끼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도외시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도외시했던 양반에 대한 반감은 틀렸죠. 그죠?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렵주하고 판옥선을 비교한 이유는 자기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원래 배는 풍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는 풍류를 즐길 수 없어요. 이게 다잖아요. 이거. 그럼 이것도 답이 3번이 답이네. 됐죠? 외적을 준피도이더라. 됐죠? 라고 칭하며 항복하라고 하는 것에서 외적에 대한 적개심 강하죠. 함께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씩씩한 기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금의 성덕으로 해불양파. 결국 이제 태평성대를 다시 보고자 하는 건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어라고 그러나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 두어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6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두어라. 그래 이미 지난 일이다. 그거 생각해봐야 무엇하냐? 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은 원망을 하다가 이 뒷부분에 가서 그래 원망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보면 헌원 씨하고 진시황을 원망하다가 그래 원망할 필요 없다라는 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는 어떻게 돼 있죠? 그러나는 70쪽에 보면 70쪽에 사제갈 내가 늙었어. 그래서 내가 불한 마음을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제갈공명도 있고 발이 없는 손빈도 그럼 나는 수족도 다 있는데 얘도 결국은 뭐죠?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인식의 전환이 들어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두어라를 통해서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한 화자의 자책감, 그러나를 계기로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 이건 다 말도 안 되죠. 두어라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시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를 계기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인 시각이 다 틀렸어요. 알았죠? 두어라를 통해서 화자가 현실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현실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를 계기로 해서 화자의 현실 고민이 해소됩니까? 현실적 고민. 그냥 화자의 현실적 고민이 해소되었다. 결국 해소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늙었어. 병이 들어서 일본에게 당한 원수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아니야. 갚을 수도 있어. 가능성을 보는 거죠. 두어라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그만두려는 화자의 마음. 맞죠?
이제 뭐 헌원 씨가 배를 만든 거라든지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한 사건들을 그래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걸 그만두죠. 그 다음에 그러나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했죠. 그죠? 그래 나 늙고 병들었는데 원수를 못 갚을 것 같아. 아니야 갚을 수 있어. 그럼 답은 4번이 답이죠. 그죠? 두어라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나를 계기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화자의 예상이 바뀌었다. 예상이 바뀌었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화자의 예상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뭐 예상이 바뀌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내가 현재 늙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못 갚을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분명히 갚을 수 있어. 라고 다짐하는 거지. 알았죠? 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뭐 이런 이제 중국 고사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진시황이 어떤 인물이고 장안 강동거가 무슨 뜻이고 사제갈 생중다리 칠종금, 칠종칠금이 무슨 뜻, 요순이 누군지 됐죠? 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런 거 모르더라도 여러분 그냥 현대어 풀이가 자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A를 활용해서 외와 대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표출했어요. 진시황 원망. 그 다음 B를 활용한 것은 뭐 때문에 활용한 거죠?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없는 처지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낀 거다. 얘를 활용한 게 외로움을 느낀 겁니까? 아니죠. 장안 강동거를 활용한 건 배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졌는데 배는 나름대로 그래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가치가 있다 라고 제시한 거지. 얘를 떠올린 이유가 가족에 대한 뭐를 그리움이나 또는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C를 활용한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겠다. 됐죠? C가 누구죠? 사제갈과 생중달입니다. 결국 나는 수족이 다 있고 살아있으니까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다짐이죠. D를 활용한 것은 외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계를 표현한 것이다. E를 활용한 것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보기 위한 염원이다. 그러면 이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선상탄을 이제 정리해 준 이유는 선상탄이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사실 누앙사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 작품을 현대어 풀이하면서 기본적인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면 다른 작품을 해석하는 데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요. 혹시나 이 작품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읽지도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는 현대어 풀이가 자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나고요. 이제 6월 모의 수능을 이제 수험생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6월 모의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를 쓰는데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5월 달은 여러분들 좀 날씨도 더워지고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좀 잘 참고 공부에 집중해서 6월 모평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작품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준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